오늘도 배구는 재밌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할게요. 김상우 해설위원, 한윤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법을 잊은 한국도로공사가 2위 GS칼텍스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직전 맞대결 상대전 연패를 끊어낸 좋은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도 웃을 수 있었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 하시죠. 박정화 서브. 백커스 오른쪽 호의 블로킹 득점. 켈시 선수도 로마 선수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실력도 좋은 선수고요. 이윤정 시간차 직접 커버를 했습니다. 켈시 오픈 강타 유소연이 붙였습니다. 모마이 강타 속구쳐 올랐어요. 그렇지 아웃입니다. 9대9 동점. 로마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요. 네. 살려놓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득점이 됐어요. 블록이 됐어요. 네. 유소연의 리시브 백토스 강타 블로킹 동점 블로킹. 정대영 선수의 블로킹인데 자, 도로공사가 팀 블로킹 1위의 팀답게 지금 블로킹으로 다시 흐름을 가져옵니다. 이게 중성공 살렸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김명원 다시 한번 붙여줍니다. 중앙 호의 강타 켈시. 이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공격에 대한 성공률은 좋습니다. 속공이 민망했어요. 동점 찬스가 왔습니다. 켈시 타이밍 맞춰 강타. 17대 17 동점. 8대 17 한 점차 안혜진. 서브 득점. 여기서 분위기를 바꿉니다. 교체 투입된 지금 이혜린 선수를 공략하면서 서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강서우 언더 토스로 박정화 한소진 디그 올라갑니다. 자, 역타 수비가 됐고요. 다시 한번 박정화 커버됐어요. 자, 또 가요. 강타 막아냈고 또 갑니다. 스파이크 블로킹 득점. 3개 연속을 잡아내면서 블로킹들은 점점 감이 생기겠죠. 권민지의 블로킹 득점으로 이제 간격은 2점 차. 임명옥 잘 받았습니다. 중앙 호의 강타 살렸고요. 유소연 공격 준비 스파이크 길목을 지켰습니다. 언더 토스로 박정아 다시 수비가 됐어요. 가운데 푸시 살렸고요. 스파이크 끈끈한 수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소연 블로커 GS칼텍 강한 서브 리시버 흔들립니다. 박정아 살려냈어요. 세트를 끝낼까요? 모마 뜹니다. 세트를 끝냈습니다. 25대 21. 어렵게 받아냈습니다. 3단 넘어가요. 한수진 붙여놓고 김지원의 손을 떠나서 유서연에게 다이빙 디그. 좋아요. 박정아 강타. 자, 아웃이에요. 넘어갔네요. 터치아웃 득점. 지금 임명옥 선수의 수비도 좋았고 이 수비 참 좋았어요. 네. 캐시 백어택. 모마가 살렸고요. 때리지 못합니다. 박정아 이동 살렸어요. 한수진 들어올렸고 오른쪽 호에 블로킹 도로공사. 전세현 살렸고요. 넘어갑니다. 임명호부터 가볍게 밀어줍니다. 오른쪽에 켈시. 자, 수비가 됐어요. 자, 김지원이 연결을 합니다. 모마 수비 됐어요. 살렸고요. 전세현의 연타 뒤쪽에서 받아놓고 반격. 다시 한번 모마 블로킹 득점. 이번에 좀 너무 높다 보니까 끌어서 때리는 타이밍이었죠. 이수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기어요 다이렉터.
크로스로 강타. 켈시 디그. 이윤정 연결. 전세현 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노마. 아웃이에요. 네. 아웃입니다. 전세현의 리시브. 직접 때립니다. 터치아웃. 네. 자, 2세트 후반에 또 전세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김지원 중앙 호일 강타. 자, 수비가 됐고요. 켈시 제자리 스파이크 살려냈습니다. 강타 다시 수비로 받아요. 켈시의 강타 떨어집니다. 25대 19 2세트 한국도로공사 가져갑니다. 리시브 흔들려요. 어렵게 넘겼습니다. 자, 임영호 붙여넣고 이윤정 거쳐서 중앙 공격 청대요.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에서 속공이나 이 득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높이가 좀 높거든요. 예. 정아 16점째 기록하고 있습니다. 팽창 내려왔고 이소연 임명옥이 디그 이윤정 셋업 켈시 제자리 강타 살렸어요. 다시 한번 스파이크 멀리 봅니다. 사실 켈시 선수가 빠지지도 않고 제자리 점프를 했거든요. 네. 스파이크 직선 수비 됐어요. 켈시 강타 블로킹 바운드 안혜진 배유나 임명옥 돌나요? 네트 맞고 수비됐어요. 중앙호이 오지영의 디그 유서연 임명옥이 받습니다. 자, 언더로 켈시에게 스파이크 해결을 하는 켈시 페이. 세트포인트의 한국도로공사 한다이가 받고 스파이크 임명옥이 받았습니다. 세트를 끝낼까요? 전세현 성공이에요. 25대 19 한국도로공사가 3세트를 가져갑니다. 김지원 스파이크 블로킹 전세현의 블로킹 한국도로공사입니다. GS 칼텍스가 5위인데 블로킹에서 10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서브가 들어갑니다. 아, 오늘 배윤아 블로킹과 서브는 잘 돼요. 네. 움직인다 싶으면 빨리 잡아서 좀 위치를 잡아달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도로공사의 서브 득점이 단 2점인데요. 배우나 선수죠? 네. 올라갑니다. 밀어넣기 수비됐어요. 제자리 박점아 들어와요. 분위기가 좋은데 저런 식으로 또 헤어스타일을 네. 활용을 하네요. 네. 오른쪽 원블로커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끌어올리면 되거든요. 아직 간격이 사실 있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렇죠. 네. 자, 딱 나가서 해야 돼요. 정아 연타로 힘을 빼면서 16대 12. 오마 힘 있는 공격 좋아요. 수비로 받았어요. 켈시 반격 안쪽에 떨어집니다. 그 뭔가 부담감이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수비됐어요. 켈시 오픈. 달려요. 자, 넘어갑니다. 다시 만드는 도로공사 어디로? 켈시 오히려 간격을 더욱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9대 13. 미우나 받고 밀어냈어요. 속구쳐 올랐습니다. 다이렉트. 아, 배우나 공격 득점 이렇게 하기 어렵네요. 네. 네. 스파이크 블로킹. 먼저 떠서 대주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노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서브 잘 받아냈어요. 켈시 모바일 디그 한수진이 연결 넘겨줍니다. 임명옥이 받았습니다. 켈시 23대 17. 어렵게 때려냈고 블로킹 거침없이 하이패스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우승하던 해 8연승이 최다 연승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이 제일 고비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고비를 넘은 것 같아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리시브 감도 좀 좋았고 일단 올 시즌 들어서 리시브에 대한 자신감이 좀 더 많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오른손 잡이어가지고 오른쪽 로링은 잘 되는데 왼쪽이 잘 안 돼서 일단 중심은 왼쪽에 잡고 오른쪽으로 좀 다이빙 캐치를 하는 편이에요. 체력 때문에 체력이라는 핑계는 대지 말자고 저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지금 힘든 여정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힘들지만 힘들다는 핑계는 대고 싶지 않습니다. 3대1 승리로 8연승 2위 도약에도 성공하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캐시 선수와 박정아 선수의 고른 득점이 인상적이었죠. 반면 GS 칼텍스는 상대 블로킹에 막히고 범실로 무너지며 어려운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8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오늘 강점이던 높이를 참 잘 활용한 경기였는데요. 특히나 경계 대상 1호인 모마 선수를 정말 잘 막아섰어요. 일단 한국도로공사가 팀 현재 블로킹 1위의 팀이거든요. 또 특히나 상대전에서 블로킹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2라운드 맞대결 때도 17개의 블로킹을 잡아냈고 네. 오늘도 16개의 블로킹을 잡아냈습니다. 또 여기서 모마 선수의 블로킹을 굉장히 좀 잘 잡았는데 일단은 상대 에이스를 차단을 하면서 공격의 흐름을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고 이 모마 선수랑 켈시 선수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면서 모마 선수가 당연히 좀 어려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켈시 선수를 피하려다가 옆에 있는 뭐 배윤아 선수나 정대용 선수 손에 걸리기도 했고요. 오늘 켈시 선수, 모마 선수를 좀 잘 잡아내면서 1세트를 내주었는데 2세트부터 분위기가 살아났던 도로공사였고 2세트부터는 일단 뭐 전세한 선수가 들어와서 또 좋은 공격에서 역할을 해줬고요. 계속 2세트 이후로는 블로킹이 계속 잘 됐고 전체적으로 좀 계속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갔던 도로공사였습니다. 네, 블로킹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한국도로공사인데요. 또 이 연승의 숨은 주역이 있다면 바로 임명욱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기록까지 세우면서 오늘 또 든든하게 수비를 책임져줬어요. 오늘 임명욱 선수가 수비 부분 1위, 그리고 리시브 효율 1위, 그리고 전체 수비 1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도 철벽 수비를 해줬습니다. 뭐 4세트 다 통틀어서 리시브 효율이 67%고 올 시즌 최다 27개의 디그 성공을 했어요. 네. 첫 시작하자마자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 뭐 어려운 수비나 이런 연결에서도 훨씬 더 빛나는 모습이었고 원래 임명욱 선수가 이제 오른쪽 수비를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뻗는 수비를 잘하는데 오늘은 왼손으로 뻗는 수비를 굉장히 좀 잘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빛을 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리시브에서도 이제 박정환 선수가 리시브에 가담하면서 이 박정환 선수 리시브 부담을 임명욱 선수가 많이 커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리시브 효율도 굉장히 좋았는데 임명욱 선수의 이런 희생 그리고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묵묵히 활약하면서 팀의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반대로 GS칼텍스는 3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주포인 모마 선수가 블로킹에 막히면서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마 선수가 1라운드 맞대결 때는 31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65% 정도로 활약을 해줬는데 네. 2라운드 맞대결부터 이제 블로킹에 한 11번 정도 막히고 또 28득점을 하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이 32%로 저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또 역시나 모마 선수가 범실을 12개나 하고 차단이 9개나 됐고요. 네. 성공률이 40.6%이긴 한데 공격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시즌 최다 범실이 2라운드 도로공사전에서 15개인데 도로공사를 만나면 범실을 좀 많이 하는 모마 선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차상인 감독이 모마 선수한테 좀 화를 내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해서 굉장히 잘 되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모마 선수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도와준다면 모마 선수가 좀 힘을 낼 수 있었을 텐데 계속 모마 선수한테 집중이 되고 또 블로킹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모마 선수가 힘을 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포커 페이스로 경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모마 선수지만 오늘은 또 번번이 막히면서 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또 모마 선수가 두툼했지만 유서연 선수의 활약은 나름대로 고무적이었습니다. 유서연 선수가 이제 모마 선수가 힘든 상황에서도 유서연 선수 좀 잘 해줬고 특히나 1세트에서 5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50%였고요. 점유율 자체는 한 26% 정도 잘 가져갔는데 특히 이제 유서연 선수가 뭐 초반부터 잘했다기보다는 20점 이후에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좋았고 사실 유서연 선수를 보고 이제 배구를 참 예쁘게 한다라는 네. 그런 평이 많은데 신장이 되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블로킹을 이용하는 그런 공격을 잘해주는 선수고요. 뭐 블로킹과 블로킹 사이를 잘 본다든지 아니면 빈 공간을 굉장히 잘 찾아서 그때 뭐 맞는 선택을 잘해주는 유서연 선수고 유서연 선수가 이제 큰 범실을 많이 안 하는 선수예요. 네. 큰 범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팀에 이제 코트에 들어와 있을 때는 훨씬 더 안정감을 가져갑니다. 네, 확실히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또 영리하게 배구를 하는 유서연 선수의 활약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연승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순위 도약에도 성공할 수 있었네요. 이어서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 확인하시죠. 한국도로공사의 리베로 임명옥 선수입니다. 임명옥 선수의 손을 거치면 강한 서브도 다루기 쉬운 볼이 되는 것 같죠. 1세트에만 리시브 효율이 무려 83%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개인 최다인 디그 27개로 후위 라인을 든든하게 책임져줬습니다. 다음은 GS칼텍스의 레프트 유서연 선수입니다. 삼각편대의 한 축을 꾸준하게 담당해주고 있죠. 1세트 공격 성공률 50%로 세트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12득점을 기록했고요. 수비에서도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웰컴저축은행 웰뱅 톱랭킹 탑V였습니다. 현재 순위 확인하시죠. 한국도로공사가 파죽의 8연승, 승점 석점 추가하며 2위로 올라섭니다. GS칼텍스와 승점 34점으로 갔지만 다승에서 앞서죠. 반대로 GS칼텍스는 3위로 내려오게 됐네요. 다음은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나란히 승점 28점으로 맞서고 있는 1위 대한항공과 2위 KB손해보험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선두 자리를 놓고 펼쳐진 맞대결 결과 확인해 보시죠. 오늘 양팀의 승부는 1세트의 이 승패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범실하고 있는 정기석. 일단 흐름 끊는데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대로 자신의 몫을 하고 있는 정기석이었는데 초반에 좀 잘 풀리지 않고 있네요. 네. 근데 좀 피치가 어려울 때 해결을 지금 못하고 있는 정석이에요. 네. 어쩔 수 없죠. 정동훈의 서브. 조재영의 연결. 자, 오른쪽. 따라갑니다. 그대로 후리졌죠.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조재영이 최근에 서브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속공! 황태기 센터와 지금 박진우 선수의 연결인가요? 네. 이제 완전히 물이 올랐는데요. 다른 선수들과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달라요. 막내니까 네. 아무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광호의 서브. 오른쪽. 지금 황태기 선수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케이타와 김정우 선수가 터지고 있어요. 그렇죠. 케이타가 잘한다는 것은 막내이지만 어린 동생이지만 팀 전체에게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다는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자, 강한 서브 들어왔습니다. 왼쪽. 자, 푸시페이트. 끌어올리는 황태기. 나이스 토스. 왼쪽 강타. 정성민. 유광우. 호의 득점. 자, 이런 건 정기석의 주특기죠. 그럼요. 어려운 거 정기석. 점수 24대20입니다. 세트 포인트. 자, 오늘 뭐 시종일관 강한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브로킹 득점. 정동훈의 브로킹. 자, 1세트는 KB 손해보험이에요. 첫 세트 공격점이 75였잖아요. 오른쪽 이번엔 터치아웃이었습니다. 노머리 케이타 선수의 득점. KB 손해보험 김재비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고요.
브레이컨 좀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미 오늘 서브 득점이 있는 케이타 선수입니다. 케이타의 강한 서브 네트 맞고 잘 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득점 해결. 고비 넘겼네요. 네. 마지막에 이 곽승석 선수가 볼을 잘 퍼 올리면서 양쪽 임동혁 또는 레프트 쪽에 정지석을 볼 것인지 줄 때는 지금 많아요. 자 수비는 잘 올라왔습니다. 유광호의 선택 세이성 공갑니다. 자 한 번 더 받아 올리는 대란공 오른쪽 스파이크 완벽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임동혁 시즌 초반에 뭐 더블 해머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갖고 또 공격을 잘 풀어섰던 임동혁 선수 위기의 순간에 강해요. 자 백어택 살립니까? 마지막에 넘겼습니다. 왼쪽 아닐까요? 그러나 오른쪽 임동혁으로부터 지금 매듭을 풀고 있는 대란공이에요. 다시 11대 11입니다. 이어지는 조지영 선수의 세 번째 서브예요. 자, 반박자 빠르게 서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점 이번에도 자 자꾸 밀리면서 지금 역전됐습니다. 마음 따라 볼도 낮고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네. 급해요. 그러니까 황태기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급하게 볼을 처리하다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다시 다듬으면 됩니다. 조지영 선수의 서브. 자 넘어가는 볼. 이번에도 서브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오른쪽 블랙아웃 득점. 자 바로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버립니다. 황태기한테는 지금 이 서브가 중요하겠습니다. 황태기의 서브. 자 정성민 선수가 잘 맞췄고요. 호의 강타 득점. 정기석 16대 13이고요. 이번 서브도 날카로운데요. 이성공 시도. 자꾸 케이타가 막히는데요. 네. 한 선수에게 잡혔다는 거. 네. 너머리 케이타. 박승석도 볼까요? 케이타의 서브. 상당히 높게 볼이 올라왔어요. 오른쪽. 그대로. 케이타 때립니다. 마지막에는 무리였어요. 아니 이게 첫 세트는 저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본인이 평소에 점프만큼 충분히 못 올라가니까 어깨 힘으로 지금 볼을 때리려고 달려든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범실과 연결되고 상대 브로킹에 원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의 기억들이 앞으로 남은 라운드에서 충분히 이제 효과가 날 텐데요. 정민수가 받았어요. 자, 이거 백승부 막히죠. 다시 조재요. 자, 조재영 선수가 완전히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조재영 대단하네요. 예전에 세타에다가 미들 브로커로 자, 그만큼 성숙한 시즌이 필요합니다. 브라카웃 득점 링컨. 이번 세트는 링컨 선수가 9득점. 자, 황태기 선수와도 아주 좋은 그런 대결을 갖고 있는데요. 자, 미성공 건졌습니다. 그대로 마지막에는 득점하면서 링컨 선수의 마무리. 자, 이제는 링컨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 순간에 한 선수가 어떤 서브를 넣을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금 근데 욕심을 낼 상황은 아닙니다. 네. 왼쪽으로 깊이 찔러주는. 좀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요. 서브 득점! 한 선수의 서브 에이스! 감이 왔군요. 과감하게 서브를 하네요. 네. 장준현 게스트의 감이 왔어요. 과감하게 네. 정미수 앞쪽으로 서브를 뽑네요. 스스로가 긴장을 좀 풀어주는 저 느낌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 연속 서브 득점을 뽑고 있는 한 선수! 이게 웬일입니까? 뭐 가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한번 한 선수 백어택 득점. 김정호 선수. 스스로 극복하는 상황들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박진우의 서브. 링컨. 다시 페이타죠.
자, 황태기가 볼을 때립니다. 왼쪽 강타! 터치아웃 만드는 김정호의 왼쪽 득점! 김정호, 황태기의 대단한 승부였습니다. 아웃을 잘렸습니다! 첫 득점! 네, 자, 예측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김재희예요. 한 선수의 연결, 연타로, 자, 바운드로 살립니다. 직접 동점기를 볼, 받아 올리고, 한 번 더 길게 립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이번엔 KB 손해보험이 이겼어요! 서브 좋은 선수입니다. 자, 이번 서브 속지 않고 있습니다. 왼쪽. 브로킹 바깥쪽. 아, 정지석이 단단하네요. 점수 9대5. 마운드로 살리고요. 성공. 정지석 준비. 아, 이거 잡았어요. 자, 잡았습니다. 넘어와요. 넘어왔어요. 이 볼이 넘어왔어요. 아, 범실입니다. 범실입니다. 한 선수의 범실인데요. 마음이 좀 바빴어요. 양쪽에 터치아웃 여부 아니면 펠리카네 감독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데 이야, 한 선수 중요한 시점에 나온 점수거든요. 결정적인 득점을 펠리카네 감독의 이 비디오 판독에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점수는 5점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점 차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또 케이타가 있으니까요. 네. 달라질 수 있어요. 케이타가 볼을 때립니다. 자, 그러나 브로킹! 정지석 브로킹! 조금씩 넘어가는데요. 결정적이에요. 네. 이 브로킹은 뭐 결정적입니다. 단들이 떨어진다 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손 바닥에 맞잖아요. 네. 정동문의 서브. 링컨 득점.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분은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말이죠. KB 손해보험 한국민의 서브. 경기 끝날 수 있습니까? 자, 왼쪽 살려주고요. 경기 끝났습니다. 곽승석이 경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모처럼 곽승석도 또 한 선수도 끝까지 가는 접전 끝에 대한항공이 웃습니다. 링컨 선수가 30득점에 70%의 성공률로 승리를 이끌었고요. 정지석 선수도 든든하게 도왔습니다. 반면 케이타 선수가 분전한 KB손해보험은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죠. 연승 행진도 마감합니다. 대한항공이 풀세트 승부 끝에 승리하면서 선두 자리까지 지켜냅니다. 오늘 1, 2위 팀 맞대결답게 두 팀의 화력 대결이 정말 대단했는데 링컨 선수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의 팀 공격 성공률이 6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특히 링컨 선수가 오늘 대단한 활약을 했는데요. 사실 지난 OK금융그룹전에서는 16득점에 성공률이 36% 상당히 좀 저조했는데 오늘은 몸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네. 특히 2세트에는요. 브로킹 하나 포함해서 7득점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이 무려 100%로 완벽했습니다. 일단 강타만 때리지 않고 유연한 공격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총 30득점에 70%의 굉장한 활약을 보였는데 세터와 잘 맞는 네. 한 템포 빠른 어떤 공격을 하면서 아주 공격력이 좋아졌고요. 또 힘을 빼면서 무리하지 않는 공격을 하면서 득점 위주의 어떤 공격을 하면서 공격의 효율 또한 상당히 좋았던 링컨이고요. 최근에 링컨 선수의 활약이 좋다 보니까 팀 성적도 자연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참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 또 링컨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링컨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고루 활약했던 대한항공인데 특히나 이 한선수 선수의 경기 운영이 좀 돋보인 하루였어요. 직전 경기 상대였던 OK금융그룹의 조재상 선수가 선수형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네. 과연 어떤 플레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도 다양한 패턴 플레이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고 고른 분배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4세트에는 연속 서브에이스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5세트에 결정적인 공격 득점까지 있었는데 네. 일단 줄 곳이 상당히 많아요. 정지석이 합류로 줄 곳도 많아지고 한 선수 세터 특유의 어떤 중앙 후위 공격을 살리는 부분이라든가 네. 빠른 패턴이 잘 통하면서
공격수도 살리고 세터 본인도 빛나는 그런 활약들을 계속하고 있는 한선수 세터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고른 분배도 다양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오늘 경기를 또 쉽게 풀어나갈 수 있었던 한선수 선수였는데요. 그런데 대한항공의 또 올 시즌 패턴을 좀 살펴보면 또 후반부, 세트 후반부에 유광우 선수와 또 임동혁 선수가 같이 들어가면서 한선수 선수와 링컨 선수가 나오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단 공격수가 3명이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세터와 공격수를 교체를 시켜주니까 이제 브로킹 높이가 좀 보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후위 공격도 물론 확률 높게 잘할 수 있지만 확률이 더 높은 전위 공격을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어떤 전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것도 할 만큼의 어떤 세터와 백업 그럼요. 공격수가 있어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전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많은 선수를 고루 살릴 수 있는 또 경기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는 또 대한항공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팀 역대 최다 연승 달성에는 좀 실패하게 됐는데요. 케이타 선수가 고군분투했지만 또 아쉬운 결과를 남겼네요. 후인장 감독이 경기 전 인터뷰에서 케이타 의존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오늘도 케이타의 공격 점유율은 무려 59%가 넘었었고요. 3경기 연속으로 58%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죠. 이제 이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요. 외국인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확률이 높은 공격을 한다면 저율이 높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배분을 하느냐 하지만 또 확실한 득점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가느냐 이거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아요. 세타들이 항상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또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또 외국인 선수에 의해서 성적 자체가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또 잦아지기 때문에 많은 또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현재 순위 확인하시죠. 1, 2위 맞대결에서 승리한 대한항공이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승점 30점에 선착합니다. 2위와 격차도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풀세트 승점을 나눠 가지면서 2위 KB손해보험은 승점 29점, 1, 2위 간의 간격은 승점 1점 차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부 연패를 끄는 흥국생명이 KGC 인삼공사를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4위와 5위의 맞대결이지만 두 팀의 승점 차는 꽤나 큽니다. 네, 일단 뭐 승점 차이가 좀 크게 나는 두 팀의 경기고 흥국생명이 직전 경기에서는 윙스파이커들이 골고루 좀 활약을 해줬어요. 네. 캐펠 선수가 점유율이 50%가 넘긴 했는데 김미연 선수와 정윤주 선수가 어느 정도 득점을 해줘야지만 바로바로 사이드아웃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었는데 화요일 경기에서도 역시나 이런 득점 균형이 잘 나와야지만 상대전에서 캐펠 선수가 또 차단된 개수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인삼공사전에서 차단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흥국생명이고 또 인삼공사는 상대전에서 서브와 블로킹이 잘 됐는데 특히나 블로킹의 강점을 보였습니다. 네. 1라운드 때는 12개 그리고 2라운드 때는 10개로 선택과 집중을 좀 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소영 선수가 이제 흥국생명전에서는 가장 낮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때마다 세터와의 호흡이 좀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염혜선과 하이림 선수와 교체가 좀 잦아요. 그리고 또 인삼공사의 키를 쥐고 있는 게 염혜선 선수와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좀 되겠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제 공격수와 초반부터 이 호흡을 좀 맞춰줘야지만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KGC 인삼공사를 홈으로 불러들이게 되는데요. 또 상대전 첫 승을 또 거둘 수 있을지 내일 화요일 경기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남자부는 우리카드와 한국전력이 맞붙게 됩니다. 우리카드가 이번 시즌 한국전력에 특히나 강한 모습이고요. 또 시즌 첫 연승까지 만들면서 기세가 괜찮거든요. 우리카드가 최근에 알렉수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좋은 활약을 했던 것이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경복이 또 같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 밸런스가 살아난다면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카드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난 시즌보다 지금 4연승 중입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화요일 경기까지 이기면서 3연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일단 우리카드의 멤버 구성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우리카드의 저력이 드러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반면에 한국전력은요. 화요일 경기가 선두권 경쟁하는 가장 큰 고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고비인 동시에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다우디 선수가 늘 이제 기복이 좀 있는 편인데 네.
이날 경기도 다우디의 경기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최근 경기 살아나고 있지만 브로킹이 높은 우리 카드를 상대로도 이제 다우디의 공격이 통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승부의 열쇠는 다우디가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카드가 최근 기세 그리고 상대전 강세까지 이어서 최하위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영상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V리그가 시작되는 화요일 배구 경기가 종료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함께 있는 걸 보는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그의 품에 안긴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너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이별이란 말을 전할 수밖에 아무 생각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설 뿐 정이 가려져 나를 아직 내겐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인 걸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생각해줘 나를 지난 겨울 어느 날 함께 지내왔던 날들을